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평범한 친목 모임을 용공 세력으로 판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3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광주의 대표 야시장인 대인예술야시장에 예술가들이 빠져나가면서 정체성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철거 작업을 했던 근로자 2명이 추가로 수은 중독 산재를 시청했습니다. 허성관 광주전남 연구원장 임용과 관련해 시도의회가 물러나지 않으면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 야시장인 대인예술야시장은 전국 유일의 예술시장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예술시장의 주축이 됐던 예술가들이 어쩐 일인지 자꾸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인예술시장만의 매력에 빠져 북경에서 건너와 둥지를 틀었던 설치미술가 전준모 씨. 더 이상 재미가 없다며 최근 시장을 완전히 나왔습니다. 임대료마저 10만 원이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임대료 상승으로 변환이 되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빼버렸죠. 대인예술시장 초창기 멤버인 신호윤 작가 역시 최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시장에서 작가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았죠. 근데 그러한 틈들이 점점 메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 위에 그런 이벤트성의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예술 야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들뿐 아니라 시장에 참여했던 기존 예술가 상당수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종 수공예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청년 상인과 시민 판매자들이 새로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이제 예술가와 상인과 시민 셀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아주 독특한 예술 야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들은 그렇게 일순간에 막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술 야시장이 이벤트성 관광상품 성격을 짙게 띠게 돼 상업적 요소가 대거 유입되면서 정작 예술시장을 성공시킨 주역들이 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술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대인예술시장이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야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어서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미술로 되살리자며 시작된 예술시장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의 성공으로 이벤트와 관광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업의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할래? 혹은 야시장 때 뭘 같이 해볼래? 뭘 팔아볼래? 작가 이탈로 예술시장이 정체성을 잃게 될 위기에 봉착하자 동구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새로 사들여 작가들을 위한 공동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술가들이 없는 대인시장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정체성이 좀 약간 희박하다. 다른 수도권이라 이런 데 보더라도 되게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 예술인들이 떠나고 오는 2018년으로 공적 자본 투입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인예술시장. 자생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술시장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술가와 야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대인예술시장다운 해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하루 사이에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광주가 8.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갔고요. 전남 지역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부터는 광주가 1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허성광 광주전남 연구원장 임용 강행에 대해 시도의회가 지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원장과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고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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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도덕적 흠결은 물론 지역의 비전을 제시할 소신과 간절함이 부족하다. 또 이사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등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며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허성관 광전남 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누구를 떠나서 본인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못 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단적인 전횡으로 의회와 지역민을 우롱했다며 김수삼 연구원 이사장도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도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든 관찰사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라는 것은 예산은 삭감을 전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도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회기에서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아파트 붕괴 조짐을 보였던 광주 평화맨션의 재건축이 문제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에 추진됩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평화맨션 172세대 가운데 75%인 129세대가 재건축을 동의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맨션은 앞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부지 면적이 매우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선뜻 나서는 시공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민 반대 여론에도 공군이 비행훈련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16개 시민단체는 제1전투비행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군이 내놓은 소음 대책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소음 피해 고통을 주는 비행훈련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밤 시간대의 체감 소음이 낮의 10배인 점을 고려하면 군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광주행동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민적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한다면 불복종 운동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전남 237개 학교 역사 사회과 교사 1,60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 광주에서 평범한 친목 모임이 용공 불순 세력으로 둔갑한 이른바 횃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으로 감금하고 수사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일부가 1980년대 이른바 횃불의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78살 김모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대공분실에서 고문 가혹 행위를 당했음이 인정된다며 경찰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 및 자술서 등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등에 기초하여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재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18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재심 대상자 4명은 30, 40대였던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결성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들이 좌익 성향의 신문인 신한민보나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용공 세력으로 포장해 기소했고 2년 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바마 봉사상의 허위성에 대해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박병종 고흥 군수가 배포한 선거 공보물입니다. 각종 수상 이력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 눈에 띕니다. 이 상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CNCS라는 기관이 주는데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박 군수는 애초 수상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상 대행 인증 단체인 미주 한인 사업가 협회는 박 군수의 수상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1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공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상을 전달한 단체의 실체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군수의 수상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상이 허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상이라는 것을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국내 가수나 배우도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한 만큼 박 군수가 봉사상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군수는 유무죄를 떠나 무리를 빚은 점을 의식한 듯 사필 기중으로 생각한다며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철거 작업을 했던 근로자 2명이 추가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수은 중독 증상 환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따르면 조명기기 생산업체 설비 철거 현장에서 일했던 52살 조모 씨 등 2명이 소변에서 정상인에 비해 7배 정도 높은 수은 농도가 측정됐다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신청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고 수은 중독으로 의심되고 있는 근로자 15명에게도 건강 진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산재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화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1,003억 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김모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신경대 송모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 허가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마트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매곡동 이마트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법이 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넘게 진행된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가 2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지난 8월 화순의 한 중공업이 광주의 벤츠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가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중공업은 지난 2012년 12월 2억 5천여만 원의 벤츠 S600 모델을 3년간 리스 계약을 맺었지만 2달 만에 시동 꺼짐이나 심한 떨림 현상이 6차례나 발생해 환불을 요청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7살 김모 씨 등 2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 25명은 지난해 4월부터 17개월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을 돌며 지인들과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주말인 내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광주 시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운데 60%가량이 새벽 시간에 발생했고 지난 12일의 일제단속에서도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다며 특별단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주택가 전신주에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모 정치인을 비방하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인쇄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이 인쇄물을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낸 뒤 명예훼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텔레비전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만나봅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 개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LED TV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중소기업 제품이 관련 쇼핑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막 조립이 끝난 TV 완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LED TV 완제품 생산에 뛰어든 지 불과 1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자리한 이 회사는 이른바 반값 TV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업체입니다. 삼성과 LG 두 기업 제품이 양분하는 프리미엄 시장과 달리 고급형 TV 시장은 100여 개 업체가 난립해 있는 상황. 이 업체는 핵심 부품인 LED 패널은 국내 대기업 제품만 쓰고 다른 부품들 역시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패널 나세이를 국내 정통 대기업 거, 그다음에 메이커의 정품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사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는 확실한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한때는 전자레인지와 전기오븐 완제품 등을 생산해 국내외 대기업에 OEM 납품을 했고 지금도 멕시코와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둘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생산 품목은 냉장고와 세탁기용 부품들. 하지만 대기업 주문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TV 완제품 시장 진출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시장의 반응이 좋아 생산 라인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원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전자를 할 때는. 근데 지금 모니터 하면서 좀 인원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인원도 더 모집해가지고 아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회사 설립 이후 끊임없이 자기만의 브랜드 제품을 가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의료용 온열 침대와 북미 아동 시장을 겨냥한 미니어처 자동차를 비롯한 클래식 완구류 등이 그 과정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수많은 중소업체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값 TV 시장. 하지만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외국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들과 당당히 겨뤄보겠다는 목표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지도를 조금 더 앞세워서 어떻게 한다면 해외 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의 기술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광주시가 지정한 명품 강소기업에 지정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국전력이 두바이 수전력청과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전은 두바이 수전력청에 태양광과 전기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으로는 첫 해외 수출이자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동 지역에 진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광주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다음 주인 오는 11월 2일 개장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성인 7만 원, 중고교생 6만 원, 어린이 5만 원이며 일일 요금은 성인 5천 원, 중고교생 4천 원, 어린이 3천 원입니다. 마한 문화축제가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 고분군 일대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나주시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마한 문화축제는 역사문화 체험 행사와 학술 포럼, 유물 전시 등을 통해 2000년 전 마한의 역사를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어제 발기인 대회를 통해 가칭 신민당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박준영 창단준비위원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패 악순환을 끊고 보통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민생 실용주의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다음 달 1일쯤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경대 민주평동 수석 부의장이 통일이 되면 성장 한계에 다다른 우리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의장은 한평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통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대와 지역, 종교를 초월해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는데 백신 공급 대상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550여 개 병의원에서도 이달 초부터 65세 이상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떨어지면서 사흘 만에 독감 예방접종이 중단된 병의원도 많습니다. 보건소도 이달 중순 이미 백신이 바닥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 병의원에 독감 예방접종 위탁이 실시됐는데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진 반면 접종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요량 예측 실패로 민간 병의원에 충분한 백신 물량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공급도 문제입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은 곳까지 위탁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형 병원들은 백신이 없는 반면 산부인과 병원 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 내원한 수를 봐가지고 수요량을 신청을 하면은 시군보건소에서 그 수요량을 또 보고 전체 계획량 대비해서 병의원 안내 시스템도 개선돼야 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병원에 백신이 남아있는지 노인들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건소로 가는 줄 알고 있죠. 보건소 말고도 이제 여기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 효율적인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해서는 수백여 개 병의원을 지정하기보다 거점별 지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